페이지 148페이지 청각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148페이지 감각기관 중에서 이제 청각 귀지 귀 그지? 청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 감각기관은 뭐다? 귀가 될 거고요. 그지? 청각의 자극원은 뭐야? 소리. 다른 말로 공기의 진동. 얘가 자극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귀는요, 지금 다루는 게 청각이긴 하지만 귀의 역할, 귀 내부 구조의 역할 중에서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관여를 하냐면 어떻게 알았어? 몸의 균형 감각,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귀와 관련돼 있어. 그게 청각이란 뜻은 아니고, 아시겠죠? 귀는 역할 자체가 주 역할은 듣는 게 귀의 역할일 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도 귀의 구조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보면 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귀의 구조 그림 한 번쯤은 그려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귀의 구조는 이렇게 귀를 그리고, 내가 귀라고 치자. 부처님 귀시. 멋있게 생겼지.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귓볼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그린 귀 모양이, 모든 사람의 귀 모양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사람도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래. 유전이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통상 귀라 그러면 이렇게 귓볼이 있는 이런 귀가 있어. 유전입니다. 이런 귓볼을 가진 게 유전상에서 우성. 선생님처럼 귓볼이 거의 없고 이제 이 턱 라인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열성. 우성과 열성. 나중에 중상 과정에서 저거 들어가잖아, 유전. 거기서 이제 우성 열성을 배우게 될 거야. 우성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성과 열성은 그냥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걸 열성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해요. 알겠죠? 어쨌든 귀 구조가 이렇고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안쪽에. 그리고 안쪽에 막이 있지. 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막에 작은 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뼈야, 뼈. 뼈가 연결돼 있고, 이 뼈에 이렇게 지금 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교재 비슷하게 한번 그렸지.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귀의 구조와 기능 대충 그렸는데, 얘를 뭐라 그래? 귓바퀴라고 얘기를 하죠. 시옷자 들어가? 받침이 들어가네. 귓바퀴. 귓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귓구멍. 일상생활에서 여기 귓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 명칭은 뭐라 그래? 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 한문으로는 무슨 이자야? 귀이. 도자는 길도. 귀 속에 있는 길이다. 이도. 근데 이론이잖아요. 이도도 되는데 이론은. 누군가가 처음에 정했으니까 도로 정했으니까 정했겠지. 로라 그러면 보통은 뭐라? 인위적으로 다 큰 길을 로라고 하지 않나? 도로 할 때? 어쨌든 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이도. 외자는 왜 붙였겠니? 귀의 외부 쪽. 그래서 외이도. 안쪽은 내이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귀 구조에서
웨이, 네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웨이, 네이는 통상 이제 고막, 얘가 이제 고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웨이, 안쪽을 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웨이염, 바깥쪽에 염증이 났다. 네이염, 안쪽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고막에 붙어있는 이거 뼈라 그랬지. 이 뼈의 이름이 뭐예요? 귓속뼈. 3개. 그림으로는 내가 2개만 그렸는데 사실은 귓속뼈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그 뼈의 이름은 몰라도 돼. 뭐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뭐한 뼈다? 작은 뼈야. 귓속뼈가.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어.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귓속뼈가 연결되어 있는 이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돌돌 말려져 있는 마치 뭐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를 무슨 관이라고 그런다? 팽이팽이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소리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세포가 들어있다. 그건 무슨 세포라고 명명하면 돼? 청각세포. 줄여서 청세포라고도 표현하고요. 줄이지 않고 그냥 청각세포라고 하죠.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장소다.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팽이관 바로 위에 좀 약간 두툼한 요 부분도 이름이 있어. 얘가 뭐야? 전정기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요 부분을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정기관 위에 고리가 몇 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림상 3개의 고리가 있지? 그지? 둥그런 고리가 있어요.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 반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얘네들을 반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뻗어져 나간 관이 또 있어요. 요 이름 찾아보면 얘 이름 뭐라고 나와있어? 귀인두관. 귀인두관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얘가 있지? 얘가 뭐냐?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소리의 진동을 처음으로 감지를 하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그 전기신호를 보내야 되겠지? 그 전기신호를 뇌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얘야. 신경이란 뜻이야. 얘 이름이 바로 뭐야? 청각신경이야. 얘가 청각신경이야. 청각세포하고 청각신경은 다른 놈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청각신경은 어디에 연결돼 있다? 뇌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뜻이야. 구조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역할. 귓바퀴의 역할은 뭐겠니? 귓바퀴의 역할.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지. 귓바퀴가 없다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 귓바퀴가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겠지.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이도는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란 뜻이고요. 그냥 아시겠죠? 고막. 얘가 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고막은 최초로 진동하는 막이야.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처음으로 떨리는, 직접적으로 떨리는 진동하는 막이 고막이다. 알겠죠? 그리고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 얘의 역할은 뭐냐?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그럼 고막이 떨리면 귓속뼈도 떨려 안 떨려? 떨리겠지. 그러면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 귓속뼈의 역할은 진동을 증폭시킨다. 더 큰 진동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알겠죠? 만약에 고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고막이 없어. 소리 못 들을까? 소리가 못 들리진 않고 들리긴 하지만 잘 들리진 않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고, 불의의 사고로 고막이 찢어지거나 고막이 녹아서 이제 없어졌어. 그런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처음으로 진동하는 게 없어지니까 잘 안 들리겠지. 이때 이제 보청기라 그러니? 보청기를 끼면은 좀 도움이 되겠지. 근데 보청기의 종류에도 그런 보청기 있다? 울리게 만드는 보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진동 보청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 넘어가자. 기속변은 진동을 증폭시킨다. 그러면 증폭된 진동이 어디에 전달돼? 달팽이관에 전달돼. 그러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반응을 할 거고 그 신호를 청각신경으로 보내고 청각신경이 어디로 최종적으로 보낸다? 대뇌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각의 성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각 성립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소리가 들려. 어딜 지나? 뭐 굳이 하나하나 다 쓰자. 귓바퀴를 지나서 이도를 지나서 뭘 떨리게 만든다? 고막을 떨리게 만들 거고 고막이 떨리면 그 진동을 누구한테 보내? 귓속뼈에 보내서 진동의 증폭을 시키고 그 증폭된 진동이 어디에 전달돼?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보내지고 걔가 청각신경으로 보내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보내진다? 뇌에 보내지게 된다. 그러면 청각의 성립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귀에 대한 청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근데 귀의 구조에서 듣는 거 말고도 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니? 균형 감각, 그죠? 어디가 담당하냐면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담당을 한다. 그러면 전정기관은 별개로 얘는 이 전정기관 안에 뭐가 있냐면 이석이라고 하는 돌 같은 게 있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얘기를 한 적이 한 번쯤은 들을 수도 있어요. 이석증이라고 있거든. 들어본 적 있어요? 이석증? 네. 이석증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석이 잘 움직이거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석이 원래 있는 위치에서 좀 떨어져 나가. 그러면 지멋대로 막 움직여.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몸이 기울어졌구나, 정상적으로 있구나 이걸 감지를 하는데 원래 있던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멋대로 움직이잖아? 불편한 사인을 보내. 나는 앉아있는데, 정상적으로 앉아있는데 막 몸이 뭐 되는 것처럼 막 감지를 해. 막 기울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석증에 걸리면 매우 어지러워. 앉아있지를 못해. 앉아있어도 막 머리가 막 빙빙 돌고 온몸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울어지는 것처럼 막 느껴져. 그게 이석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 또는 평형을 담당한다. 알겠죠? 그걸 굳이 과학 명칭으로는 뭐를 또 감지한다라고 표현하냐면 중력의 변화를 감지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전정기관은 중력의 변화를 감지한다. 알겠죠? 이 위에 있는 반고리관, 모양 자체가 반고리관이 딱 보면은 의미가 얘는 어떤 그 능력을 담당하는지가 감지가 될 거예요. 반고리관은 말 그대로 고리야. 근데 이 반고리관은 지금 그림이 몇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어? 3개란 말이야. 이 3개의 고리가 하나의 고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또 하나의 고리는 얘가 감겨져 있는 고리에 이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고리가 있어. 나머지 하나는 이 2개와 또 몇 도를 이루는?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고리가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3개의 고리가 다 개별적으로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좌표로 따지자면 3개의 좌표가 그려지게 된다는 뜻이야. 90도로. X, Y, Z. X, Y, Z가 사용된다는 얘기는 2차를 얘기를 하는 거야? 3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표현을 하자면 3차원을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고리 안에는 액체가 채워져 있어.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이 액체가 내가 몸을 회전을 시키잖아?
막 돌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액체도 어떻게 되겠니? 돌겠지. 처음에는 돌아 안 돌아? 처음에는 안 돌아. 액체는 유동성이 있어서 내가 막 몸을 돌잖아? 그러면 몸은 도는데 이 안에 있는 액체는 처음에는 잘 안 돌아. 근데 한 방에 계속 돌면 그 다음부터는 슬슬 이제 어떻게 돼? 돌기 시작하겠지. 뭔 의미냐면 사이다 병을 가지고 있어. 병을 내가 막 돌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이다가 처음부터 막 돌아? 병과 함께 같이 돌아? 아니잖아. 잘 안 돈다고. 처음엔 가만히 있어. 원래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병을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액체도 이제 어떻게 돼? 돌기 시작해. 그러다가 병을 딱 가만히 멈춰. 그러면 안에 돌고 있던 액체는 바로 멈춰? 아니지. 계속 돌지. 그건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얘기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뭐 하려고 한다?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 안에 있는 액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내 몸이 가만히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액체가 멈춰 있겠지. 근데 내가 회전을 해. 그러면 액체는 가만히 있는데 몸만 회전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회전하는 걸 감지하게 돼. 그래서 반고리관의 역할은 뭐예요? 몸의 회전을 감지를 하고요. 그 원리는 관성으로 그 원리로 감지한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벌칙으로 뭐 코끼리 코 해가지고 10바퀴 돌아라. 돌아. 그리고 멈춰! 그러면 사람이 딱 멈춰있지 못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10바퀴 돈 다음에 딱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 어지러우면서 막 비틀비틀 한단 말이야. 안에 있는 반고리관의 액체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장기관과 반고리관을 합쳐서 몸의 균형 감각에 관여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감지한 신호는 뇌로 보내지게 되는데, 뇌 중에는 이 다음에 배우겠지만 뇌에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뇌라고 할 때 무슨 뇌에 전달되는 거냐면 대뇌에 전달되는 거야. 대뇌라고 하는 게 인지, 판단,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대뇌예요. 근데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는 대뇌가 아니야. 쟤는 소뇌야. 그래서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감지한 신호는 어디로 보내죠? 소뇌로 보내죠. 그래서 소뇌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뇌가 소뇌야. 뒤통수라고 하는 소뇌. 아시겠어요? 뭐 체조 선수나 운동 선수는 그러면 어디가 발달돼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소뇌가 발달돼 있는 거지 뭐. 응,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귀인두관. 얘는 역할이 뭐냐? 귀인두관. 관이에요. 귀인두관은 여기다가 몸이라고 썼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귀의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한다. 귀 안팎의 압력을 조절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경험상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갑자기 높은 곳을 확 올라가. 그러면 귀가 갑자기 어떻게 돼? 먹먹해진단 말이야. 그지? 먹먹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압력이 있어. 왜냐면 바깥쪽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압력을 우리 기압이라고 얘기하지. 평상시에 바깥쪽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치자.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 내부의 압력도 몇 기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1기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근데 갑작스럽게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압력이 어떻게 돼? 약해진단 말이야.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조금이라도 희박해지면 약해져. 그러면 0.9기압으로 바뀌었다고 치자. 주변의 압력이 0.9기압. 근데 내 내부의 압력은 아직도 1기압이야. 그러면 고막이 어떻게 돼? 압력이 안쪽의 압력이 세니까 고막이 바깥쪽으로 튀겨나가게 돼. 그러면 진동이 제대로 잘 돼, 안 돼? 잘 안 되니까 먹먹해지는 거야. 이때 하품을 한다든가 재채기를 하는 과정에서 귀인두관이 뭐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귀인두관의 조절에 의해서 바깥쪽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맞춰버려. 그러면 고막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지. 압력이 조절됐으면. 그래서 다시 귀가 뻥 뚫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두관은 그런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49페이지. 149페이지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다음은 주변 밝기에 이거 뭐야? 왜? 눈 아직 안 끝났어? 그 밑에 귀에 대한 내용 문제 풀자. 1번, 2번,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냈다. A에서부터 F의 이름을 써라. A가 지금 어딜 가리켜? 고막.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 D가 반고리관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여기겠지? 전정기관. 그 다음에 E가 달팽이관. F가 귀인두관. 문제 2번. 다음에 설명하는 부위에 기호를 써라. 기호와 이름을 씁시다. 1.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회전 감지 누구예요? C. 반고리관. 2번.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B. 귓속뼈. 3번.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기울어짐은 D. 전정기관. 4번.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A. 고막. 5번.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한다. F. 귀인두관. 6.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다. E. 달팽이관. 그래서 문제 3번. 다음은 청각이 성립하는 경로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서 완성해라. 자, 소리. 그 다음에 귓속뼈. 그대로 썼네. 그 다음에 외이도. 그냥 이도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지? 고막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다음에 뭐예요? 청각신경. 그 다음에 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 정리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갔던 문제 그 위에 1번, 2번도 풉시다. 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1번, 그 위에 문제 1번. 다음은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뭐 돼서? 자, 주변이 밝아.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진다는 얘기는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지. 홍채가 늘어나야 돼. 홍채가 확장되어 면적이 늘어나면서 뒤에 말이 있죠. 면적이 늘어나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장되어가 적당한 말이 될 거고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주변이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되어 면적이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2번. 다음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 변화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띠링돼서 수정체가 뭐 된다. 선모체가 수축되는지 이완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지? 뒷말을 알잖아.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게 돼야 돼? 얇아져야 된다. 그러면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설명하기 애매해서 그런데 고무줄이 있네. 이 고무줄 자체가 선모체라고 칠 거예요. 알겠죠? 얘가 선모체고 이 고무줄 선모체 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는 게 얘가 뭐야? 수정체. 그러니까 수정체 주변을 고무줄로 지금 표현된 이 선모체가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모체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선모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선모체가 이완되는 거야, 수축되는 거야? 이완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선모체가 뭐 되는 거야? 이완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안에 있는 수정체를 모든 방향에서 잡아 당긴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돼? 얇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되면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지게 돼. 반대로 선모체가 수축되면 이 안에 있는 수정체의 두께는 압력을 받으니까 두꺼워지게 되겠지.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본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본다라고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선모체부터 생각하지 마.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생각하세요. 먼 곳의 물질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얇아져야 돼. 얇아지려면 그 둘레를 감싸고 있는 선모체가 어떻게 돼야 돼? 잡아 당겨야 돼. 이완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번에 1번은 답이 나왔고 2번도 답이 나왔겠죠. 가까운 곳을 볼 때 결론적으로 수정체는 두꺼워지게 된다.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는 뭐 돼야 돼? 수축돼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설명은 청각과 시각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완자 숙제는 당연히 어디까지야? 배운 데까지는 숙제를 해야 되겠지? 페이지 155페이지에 13번까지가 배운 데까지겠죠?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 잠깐 볼까? 154페이지 12번. 개구리가 나오네. 다음은 개구리의 평형 감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 정상적인 개구리를 기울어진 판자 위에 올려놓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균형을 잘 잡는다. 나. 귀 속의 특정 구조를 파괴한 개구리를 기울어진 판자 위에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 자, 나의 개구리의 귀 속에 어떤 구조를 파괴했나? 어떤 구조를 파괴했겠니? 전정기관 또는 반고리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을 파괴한 거야. 끔찍한 실험을 했네. 그지?